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 연준에서 돈을 푼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말이죠. 보통 이런 소식이 들리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그냥 로켓처럼 솟아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장이 너무 조용합니다.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시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연준이 만들어낸 유동성 착시라는 것의 정체를 밝히고 파월 의장이 보내는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을 해석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시장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시장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아니, 연준이 금리 인하에 양적 긴축 종료까지 말 그대로 자, 이제 파티 시작합니다 하고 외쳤는데 왜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걸까요? 모두가 기대했던 그 뜨거운 랠리는 대체 왜 감감무소식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불이랑 기름을 같이 뒀는데 불꽃은커녕 연기조차 안 나는 상황이에요. 이론대로라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야 하는데 결과는 그냥 답답한 횡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공식,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에 S&P 500 지수, 그냥저냥 버티고 있죠. 근데 오른쪽 비트코인 좀 보세요. 고점 찍고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 시장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두 번째 단서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연준이 부린 유동성 마술의 비밀인데요. 시장은 돈을 푼다라는 말 한마디에 환호했는데 사실 이게 일종의 교묘한 눈속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 돈이 진짜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바란 건 왼쪽,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비를 쫙 뿌려주는 양적 완화, QE였거든요. 근데 연준이 실제로 한 건 뭐냐? 오른쪽에 기술적 조치입니다. 이건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힌 수도관 뚫어주는 거랑 비슷해요. 물론 물이 흐르긴 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집 마당까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연준이 직접 나서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QE 아닙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잔뜩 부풀었던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 이걸로 대박 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 겁니다.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두 번째 주범, 바로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마치 운전하는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핸들은 왼쪽으로 꺾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선 대체 어디로 가자는 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파월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행동을 보면 금리 인상도 멈추고 이건 분명히 시장에 좋은 신호, 비둘기파적인 거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아직 인플레이션 걱정된다, 긴축 끝난 거 아니다 하면서 겁을 주잖아요. 이건 매파적인 거죠. 한 손으로는 엑셀을 밟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시장이 그냥 써버린 거죠. 마비 상태가 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자들이 확신을 못하니까 큰돈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러니 랠리가 시작될 리가 있나요? 좋아요. 그럼 대체 그 많던 돈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자본의 발자국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한쪽은 AI 기술주처럼 이건 무조건 된다 하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에 돈이 몰리고, 다른 한쪽은 모르겠다 불안하니까 일단 안전한 데 있자 하면서 금이나 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피신한 거죠. 그 사이에서 암호화폐는 좀 어정쩡한 위치가 된 거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왼쪽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오른쪽에 스테이블 코인 비중만 쭉쭉 늘어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코인을 팔아서 현금, 그러니까 달러랑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격할 준비가 아니라 일단 방어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을 때
남몰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현명한 자본, 큰 손들이죠. 이 숫자를 보세요. 42,000 BTC. 이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남은 투명한 거래 기록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망설이던 바로 그 11월 말 이후에 시장의 큰 손인 고래들의 지갑으로 무려 42,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조용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대중의 공포에 떨 때 그들은 이걸 기회로 본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을 내다보며 베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다 모았으니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돈이 흐르는 순서입니다. 역사를 보면 돈의 흐름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마치 폭포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준이 저 위에서 물을 확 쏟아내면 그 물은 가장 먼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대한 저수지를 채웁니다. 그리고 그 저수지가 가득 차서 넘쳐야만 그제서야 우리 암호화폐 같은 아래쪽 저수지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차례는 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이 시간차를 견뎌낼 인내심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연준의 돈 풀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진짜 파티가 아니었다. 둘째, 파월 의장의 애매한 태도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셋째, 돈은 아직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몸을 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원래 암호화폐는 가장 늦게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연준이 푼 돈은 결국 돌고 돌아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은 어쩌면 거대한 파도가 오기 바로 직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과연 파도가 올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